이제 문장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장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미안하긴 한데 교과서가 뭐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누가 골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과서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과서도 다 나오고요. 저는 이 문장을 안 해본 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모든 교과서에서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논어에서 대표되는 문장들이 꽤 많은데요. 바로 그 대표되는 문장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일단 논어는 제가 공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했던 것들을 공자 사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편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쪽에서는 그 네 개의 경전을 손꼽을 때 가장 먼저가 논어고요. 논어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맹자가 쓴 거, 그 다음에 대학 중용 해가지고 네 개의 책을 뭐 사서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그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석 순서가 아예 잘못돼가지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기소부력 물시 여인 해석 순서대로 보시면 기는 했으니까 아시죠? 자기 나를 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인 하고자 할 욕, 우리가 욕망, 욕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지 불이니까 아니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은 바의 것을 이라는 거거든요. 이 바소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자인데요. 요즘 우리 한글의 문장에선 뭐뭐 하는 바이다 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요. 이건 예전에 주로 썼던 한문식 문장에서 많이 나왔던 뜻이고요. 우리는 뭐뭐 하는 바입니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촌스럽고 딱딱한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않죠. 근데 이제 한문 문장에서는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냥 쉽게 내가 자기니까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이게 되게 복잡하죠. 하고자 하지 않는, 이걸 우리식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고자 하지 않는 게 뭐야? 싫어하는 거지 뭐. don't like죠. 하는 것을 하는 바니까 것을, 뭐뭐 하는 바입니다라는 건 뭐뭐 하는 것입니다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의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의역은 이렇게 두 개로 할게.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이니까 싫어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물시어인, 이 사람이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냥 보통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이에요. 타인. 여기서 어조사인데 아까 전에 어조사치랑 똑같은 거네요. 어조사라는 건 그냥 문장을 도와주는, 글자를 도와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해석은. 그래서 아까 이 의가 뭐뭐의 뭐뭐 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썼다면 이 어조사어는요 뭐뭐에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뭐뭐에서, 아니 뭐뭐에게, 이런 뜻으로 주로 씁니다. 그러면 어인하면 뭘까요? 사람에게겠죠. 사람에게.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베풀다는 건 뭐 준다는 거죠. 베풀지 말라, 금지, 이건 금지의 뜻이죠. 자, 그럼 이것도 의역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콩을 싫어합니다. 전 뭐 좋아하지만 뭐 콩을 싫어한다고 치면 내가 콩을 싫어하니까, 내가 먹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줘야지. 막 콩 골라가서 엄마한테 줘. 이거야말로 진짜 나쁜 놈이죠. 이건 불효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기적인 놈입니다. 바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게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이고 아까 나왔던 역지사지랑 비슷한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맞는 걸 싫어해요. 그럼 나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괴롭힘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럼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겠죠. 왜?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싫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가 바퀴벌레를 싫어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2살 차이 나는. 근데 우리 누나가 진짜 별로 다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진짜 더러운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즐깁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가족이니까 뭐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뭘 먹다가 난 너무 배가 불러, 내가 동생이. 근데 누나가 뭐 지가 먹다가 남은 걸 주는 거야. 야, 이거 너 먹어, 더 먹어 그런 거. 근데 난 배부르니까 나 먹기 싫어 그래. 근데 끝까지 주는 거야. 야, 먹으라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는 사람 중에서는 짜증나죠. 왜? 배부른데. 아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지어나 먹지 왜 나한테 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싫어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너 이거 더 먹을래? 그래서 먹겠다고 하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 먹지 마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불효물시어인은 이 논어 구절에서 진짜 많이 차용되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 중에 하나로서 지금 거의 정해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자, 논어의 구절은 이제 배워봤고요. 요건 좀 간단했죠?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와 바꿔서. 왜냐하면 소단원 제목이 상대방의 입장에서잖아.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대신 좀 더 길 뿐이에요. 길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음만 읽어보면은 소오어상이면 소어상으로 무이사하며, 뒤에 또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다. 소오어상으로 무이사하하며, 이거 바꾼 겁니다. 소오어하로 무이사하하라 라는 뜻입니다. 음은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요 세 글자가. 근데 음이 이제 공교롭게도 좀 비슷비슷하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제가 써놓은 대로 해보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안 했던 글자가 써가 있네요. 이 써라는 건요, 이것도 이제 옛날식의 한자식의 문장인데요. 뭐뭐 하는 바는 이제 했었고, 뭐뭐 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뭐로서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학생으로서, 으로서, 혹은 뭐 맛있는 반찬으로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 할 때는 뭐 서로 하고, 뭐 물건이나 이런 걸 때 서로 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입장에서라는 뜻입니다. 뭐뭐로서라는 건 어떤 입장에서 뭐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 써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글자들은 다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윗상. 근데 이 위에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위에 업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건요, 우리가 윗사람 할 때 그 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연장자나 직책이 높은 사람을 윗사람, 아랫사람 그러잖아요. 바로 그 윗사람입니다. 여기서 어조사 어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쵸? 뭐뭐에게. 윗사람에게 미워하는 바로. 약간 어색해요. 윗사람에게 미워하는 바로 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윗사람이 누구에게 나한테 하는 행동이 미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좀 어려운데, 윗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중에서 싫은 게 뭐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여러분들 무슨 설문조사 했던 거 봤었는데 뭐 선생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 했더니 주로 나오는 게 칭찬해 주세요. 이거 제일 많더라고요. 뭔가를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들이 가장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뭐 반대로 미워하는 거, 뭐 비교하지 마세요. 뭐 혼내지 마세요. 아니면은 무언가 혼내려면은 그 이유나 근거를 좀 말해 주세요. 그냥 이유 없이 하지 마 이거 말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받고 싶은 거고, 이런 것도 이제 미워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윗사람에게 듣는 것으로서 싫어하는 것으로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부드럽게 해보면, 윗사람에게 싫었던, 미워하는, 싫었던 바는 것이죠. 으로, 여기 토가 이렇게 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윗사람에게 싫었던 바로. 근데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제 뒤에가 무슨 내용이 나올지 대충 이제 알아요. 왜? 뭐 싫었던 바로 아랫사람에게 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도라이가 아닌 이상, 그쵸? 당연히 반대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로, 여기 이제 써2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문장에서 네 글자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원문은 그냥 붙어 있습니다. 8글자가. 그래서 반드시 네 글자 띄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연결해서 윗사람에게 싫었던 바로서 로 하면 되는 겁니다. 으로써 이제 아래라는 건 당연히 그냥 언더가 아니고 아랫사람이겠죠. 나보다 이제 연하라든지 아니 직책으로 낮은 사람에게 아래를 부릴 때, 이것도 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부리다, 뭔가 이렇게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게 내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죠. 야, 이렇게 해라고 해서 부리는 거죠. 부린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윗사람에게 싫었던 바로써 아래를 부릴 때 말라. 자, 이렇게 하면 직역이 되겠죠. 뭔가 되게 어색합니다. 뭐뭐로써 아래를 부릴 때 말라. 그럼 이거를 우리의 뛰어난 국어 실력으로 한번 의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윗사람에게 한 줄로 해볼게요. 에게 싫었던 바까지죠. 이제 위에가 로써 6번 아래를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윗사람에게 싫었던 바로써 아랫사람을 부리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들었던 예를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A 교사에게 B U 들었던 싫었던 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고 칩시다. 야, 너 쟤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비교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싫어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임인 뭐 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계자, 하여튼 뭐 아랫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이 되었을 때 만나는 뭐 후임자라든지,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되면 학생이 될 수 있겠죠. 똑같이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싫어가지고 막 반대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똑같이 C한테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겠죠. 그게 요즘에 말하는 갑질,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도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장이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한문 문장은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은 비슷하게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줍니다. 여기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첫 번째 줄을 해석을 했으면 두 번째 줄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구조가 똑같아요. 글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죠? 이건 이번에는 설명 안 하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해볼까요? 1번. 아까 위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아래로 바꾸겠습니다. 자,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 맞죠? 아랫사람에게 싫었던 그쵸? 여기까지 맞죠? 바로 그 다음에 싫었던 바로써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아마 해놓은 것 같네요. 윗 사람을 자, 요 글자도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사자도 있죠. 섬기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잘하게 해주다. 섬기지 말라. 말은 달라졌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아랫사람에게 싫었던 바로써 윗사람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A에서 B에서 C에서 A, B, C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번엔 반대예요. 반대. 한번 반대로 새롭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B잖아요. 그 C가 있어요. 여기 동생이야. 너네들이 있어요. 동생들에게 싫은 게 뭐죠? 했을 때 싫어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나요 혹시? 저도 안 하거든요. 저도 누나를 보통 뭐 누나라고 부르다든지 야라고 부를 때도 많고요. 그냥 호칭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려나? 호칭 그냥 안 해. 그냥 주어를 빼고요. 그냥 내용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누나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반말 한다고 칩시다. 반말 들으면 어때요? 한 살이라도 어려도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쵸? 물론 안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기분이 나쁠 겁니다. 특히나 친동생이라면.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반말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손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말하는 거 이 새끼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작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요? 나쁜 놈이지 뭘. 후레자식이지 뭘.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진짜 쉬운 얘기인데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이것에 담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길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 공자만 지금 1시간을 얘기를 하고 지금도 녹화가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학과는 30명이 정원이에요. 한 학년에. 그래서 보통 비율이 2대1입니다. 여자 2, 남자 1. 왜냐면 사범대 여자가 좀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 20명, 남자 10명, 10명입니다. 근데 우리 학과는 모르게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한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배타적이었고 일단 첫 번째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라는 건 다른 학과랑 되게 불친절해. 다른 학과랑 이렇게 뭐 이렇게 교류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선비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하면 선비고 그냥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한 관습?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학생은 남자 선배에게 무조건 선배라고 해야 돼요. 호칭은 무조건 통일입니다. 누구든 나이가 어리든 적든 뭐 어쨌든. 근데 남자는 여자 선배든 뭐 하여튼 그냥 마음대로 불러요. 뭐 선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누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쩌고 합니다. 근데 여자 학생들은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 이상하잖아 뭔가. 그렇지? 남자는 되는데 왜 여자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생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 우리 동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 후배 여자애들이랑 학번을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들통나기 때문에 그 학번 그 여자애들 A란
A라는 그 학번 여자애들이랑 야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맞대 이거 되게 억울하대 막 우리도 그냥 편하게 부르고 싶은데 막 선배들이 막 불러가지고 너 오빠라고 부르지 마라 선배라고 불러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들었구나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인 스트림이 됐을 때 주류가 되잖아. 뭐 회장을 하고 그럼 우리 때 한번 바꿔보자 이걸 해가지고 이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3학년이 돼서 회장하고 막 회장 이렇게 뭐 학생단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야 이제 우리 이런 악습 다 없애자. 전부 다 여자든 남자든 다 그냥 자유롭게 선배라고 부르든 오빠라고 부르든 형이라고 부르든 야로 부르든 맘대로 하게 하자. 딱 정했어. 그러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5월쯤에 이제 축제를 합니다. 대학교에서. 저희 때는 했어요. 그래서 5월때 축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그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 그냥 자유롭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들 선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애들이 뭐 좀 불편한가 오빠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이제 2박 3일 동안 하는데 보통 주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점을 하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샌 상태로 그냥 그 한 새벽 5시, 6시 이쯤에 이제 그 쉬는 타임이 있어요. 잘 사람들은 자고 그때 이제 그 후배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 너네들은 갑자기 왜 선배라고 부르냐 내가 뭐 오빠 뭐 소리 뭐 듣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그 새로 들어온 그 이제 B 학번이겠죠? 이 후배들이 그러는 거야. 저희도 처음에는 오빠라고 부르고 그냥 자유롭게 불렀는데 저기 A 언니들이 불러가지고 저희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선배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레알. 왜냐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되게 순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얘네들이 불만이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바꾸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그랬다는 거야.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야 진짜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이기적이구나. 진짜 이기적인 인간들이구나.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못 불렀으니까 얘네들도 모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되게 무서웠습니다. 와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이기적인 동물이구나. 이거랑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싫었던 거를 그대로 전가를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축의급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축의급인을 해버린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어상 해가지고 무의사 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내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악습과 폐단들이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B에서 내가 희생해가지고 끊었어. 그치? 그러면 C가 들어오잖아요. C는 없었어. 자기네들이 안 당했는데도 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도덕적인 수양, 마음의 이 계속 수련이 진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산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가치와 이런 사상, 철학은 인간이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해서 본문을 이제 다 알아봤고요. 본문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반복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 가슴속으로 이해가 되고 이걸 진짜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 시간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문장 해석하는데 10분 정도만 해요. 진짜로 빡세게 진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막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2시간 분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듣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이게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걸 실제로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해서 내 내면에 체득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지만, 요 본문으로 나가는 건 첫 번째 시간이지만, 기억은 못해도 좋아요, 글자를. 근데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